아니, 그나저나 아미들한테 뭐 혹시 그 뭐 저기 메시지 오거나 DM 온 거 없었습니까? 그걸 꼭 제가 받아야 됩니까? 네? 제가 뭐 방탄소년단을 꼭 알아야 됩니까? 형 잠깐만, 발언 조심해야 돼. 우리 뭐요? 방탄 애들은 조심해야 돼. 뭐 아니 어쩌라고요? 어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어쩔 TV는 뭘까요? 어쩔 TV? 어쩔 TV가 뭐야? 그런 것도 있어요? 신조어인데요? 몰라요? 이상한 걸 갖다 붙이지 마세요. 어쩔 냉장고, 불편합니다. 어쩔 다이슨, 청소기는 다이슨이 최고지. 어쩔 컴퓨터. 그만해. 좀 민우가 좀 지적 좀 해. 이런 것 좀. 곧 계약하셔야 되겠네요. 네, 계약합니다. 연봉 좀 올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얘기는 할 텐데, 뭐 안 올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야구라는 장수나 연봉을 올해 200%로 인상하겠습니다. 벌면요. 야, 나는 월정액으로 좀 주면 안 돼? 올해는 나 진짜로 20만 원씩만 줘라. 20만 원.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드리고 싶거든요. 지난주에 옐카, 그리고 이제 옐카가 이제 방송이 됐는데, 서매님, 대선배님, 장정석 우리 선배님과 함께 출연하셨더라고요. 대선배님은 아니에요? 4년 선배니까. 그러네. 예, 참. 아니, 저한테 CAU 대선배님이잖아요. 근데 나 솔직히 궁금한 게 있는데, 흑석동입니까? 안성입니까? 저 흑석동. 예? 흑석동입니다. 흑석동이? 흑석동이고, 장정석 단장님도 흑석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성으로 갔죠. 왜냐면 이제 야구부니까 야구부, 농구부, 축구부가 안성으로 훈련을 가요. 안성에서 하고 이제 체육교육과는 사범대 안에 있었고 서울에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에 있는 그 학생들은 안성탕면 많이 먹어요? 어쩔 TV? 정말 이럴 때 정말 안성 맞춤 아닙니까? 이럴 때 안성 맞춤은 어쩔 TV? 이 장정석 단장님이 여기 출연하셨는데 장스나와 이제 그 같이 출연해서 갑자기 이광영 캐스터가 질문을 했습니다. 단장 재직 기간 중 장스나 기아로 올 수 있다. 여기에 지금 단장님은 세모 딱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기아에서 제안이 온다면 장스나는 간다 안 간다에 세모. 그럼 단장님이 세모를 했는데 내가 오하면 그게 약간 내 모양 빠지잖아요. 우리 야구라는 장스나가 기아에 제안이 온다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댓글. 이상해 보면. 아니 월드컵 할 때도 지 맘대로 하고. 어? 예. 자, 저희 댓글화에 들어와 있는 댓글부터 먼저 읽을 텐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야구로 나간다! 댓글로라! 자, 가장 먼저, 이재성님, 지난주에 그렇게 장스나가 얘기했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이재성님이 우리 야구라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장성호가 내 댓글을 읽고 있었다니! 저는 예상 외로 타이거즈 팬이 아닌 고수 베어스 팬이 44살의 아재라고 하시네요. 제가 사실 이 댓글 중에 가장 또 와닿는 이 문구는 어떤 문구였어요? 이제는 사람 냄새 나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해설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구를 잘했다는 건 사실 이거는 옛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두산에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이. 요 문구가 저는 제일 좀 와닿더라고요. 마지막에 항상 응원합니다. 저도 장스나가 제 댓글을 보고 힘이 난다니 저 역시 최근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힘이 납니다. 이게 진짜 주고받는 진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서로 네? 글로 네. 주고받지만 이심전심 마음이 오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래요, 이재성님이. 힘을 한번 주십시오. 전전 댓글화에 올라온 글인데 못 봤구나. 네, 못 봤어. 넘어와서. 왜냐면 이게 녹화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질문은 항상 보크 기준과 스트라이크 존 기준이 헷갈리더라고요. 장스나. 제가 그럼 먼저 요 답을 드릴게요. 네. 보크 기준하고 스트라이크 존. 스트라이크 기준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은 그 KBO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이게 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들마다 다 개인의 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헷갈리시면 또 이 우리 전전 스쿠라를 보시면 이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바뀐 존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해 놨으니까. 보크 기준. 보크는 저희도 지금 솔직히 보기 어렵거든요. 보크는 사실 누굴 위해 만드냐. 이게 루상이 주자 때문에 사실 이게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주자들에게 한 베이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이게 보크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타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보크잖아요. 그렇죠. 주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 타자가 주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이 보크. 이 보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운드에서 헛짓거리하면 보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보는데 갑자기 야구 보다가 마운드에 있는 투수가 이상한 짓을 해? 주자가 배치된 상황에서? 그럼 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던지기 직전에 정지 동작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제 던져야 될 타이밍인데 형 말대로
상사만들 터치거리 한다 그러면 이제 복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크는 뭐 우리가 많이 흔히 이제 보크는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이제 안 멈추고 던졌을 때 그냥 막 던지면 네, 안 돼요. 그리고 공을 떨어뜨렸을 때 네. 다리를 빼지 않고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건 무조건 보크고요. 그리고 좌투수 같은 경우에는 견제를 할 때 오른쪽 다리가 기준입니다. 네, 오른쪽 다리가 다리를 딱 들었을 때 2루 쪽으로 무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홈을 던져야 돼요. 무조건. 근데 들어간 다음에 견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1루심이 오른쪽 무릎을 보면서 왜 2루 쪽으로 치우쳤는데 홈을 던지지 않고 견제를 했냐. 그래서 이제 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크라는 게 KBO 리그 규정집에 보면 13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크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흔히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복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넓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투수 타자 모두 이제 적극적으로 바뀐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 아무래도 투수들도 조금 빠른 템포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것이고 타자들도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 빠른 템포로 배트를 낼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경기 스피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스트라이크 존이. 몇몇 해설위원분들이 2연전 제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장순아 위원님은 2연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리그를 일주일 정도 빨리 개막해서 2연전 일정 중 절반은 이제 혹석이 7, 8월 2일간 화수 2연전하고 목요일 쉬고 금토일 3연전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잔여 경기 일정과 합쳐서 뒤로 넘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5일 동안 경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6일 경기인데. 개인적인 거는 2연전 체제를 없애야 되는 거죠. 원래 없애야 돼요. 이게 현장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맞아 이거. 2연전 체제 좀 어떻게 바꾸자. 못 바꿀 거면 혹서기에 제발 좀 하지 말고 지금 2연전 체제가 거의 8월 말? 진짜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 제일 더울 때 제일 더울 때 제일 많이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2연전 체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개막이 2연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토일. 아예 그냥 2연전으로 힘 있을 때 하자. 날씨 선선하고 앞에 붙여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그러면 선수들은 오히려 특히 이제 시즌 개막이 되면 이제 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연전 체제에 대한 부담감도 저는 확실히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연전 체제가 거의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4월 2일 날 개막을 해서 2연전 체제를 시즌 초반에 한다고 한다면 5월 중순쯤이면 끝날 수가 있어요. 5월 초나 5월 중순 정도면. 그러면 선수들이 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체력적으로 감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2연전 체제를 사실 없애버리고 경연제로 5팀씩 나눠가지고 홈에서 4경기를 치르자. 원정 가서 한 경기를 더 덜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팀과 홈에서 4경기를 치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바꿔보자고 했는데 이거 진짜 말 안 들어요, KBO가. 2연전 체제가 제가 알기로 나온 게 아마 그 2015년도 KT가 이제 1군에 들어오면서 맞아요. 아마 19단 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15년이요. 예, 아마 이게 이 2연전 체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꾸라고 해도 이거 안 바꾸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시기라도 바꿔보자. 그러면 2연전 체제를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팬들이 좀 납득시키게 납득할 수 있도록 KBO가 나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든가. 예전에는 우타가 많을 때 좌투가 우타자 상대로 좋다고 선호됐는데 요즘은 좌타가 많은데 좌투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바뀌었길래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 예전에는 우타가 많을 때 좌투가 우타자 상대로 좋다고 선호가 됐는데요. 사실 좌투가 우타자한테 선호한다는 거는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 투수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하, 네, 바깥쪽으로 좀 떨어지는 거. 오히려 우타자에게는 잠수함 투수가 많은 게 좋죠. 아, 투수 입장에서는. 네. 좌타가 많은데 좌투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바뀌어 있길래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왼손 투수가 던지게 되면 왼손 투수와 왼손 타자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야에 딱 걸립니다. 딱 처음에 봤을 때 이쪽이잖아요. 네. 자, 제가 좌타자예요. 이쪽에서 던지잖아요. 그럼 우투수는 어디서 던져요? 여기서 던지겠죠? 근데 그죠? 그 왼손 투수가 던진다 생각해보세요. 왼손 투수는 이렇게 던져. 그러니까 여기 이런 공포심이 있어요. 이 공포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뒤로 빠져요, 타자들이. 얼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시선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다리도 빠져요. 다리가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체가 열리게 돼 있어. 그러면 어느 코스를 못 친다? 좌투수가 던지는 아웃 코스를 치기가 힘들어요. 네. 몸 쪽을 또 던지면 될 것 같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상체가 먼저 빠지기 때문에 몸쪽 공을 잡아당겨서 파울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몸쪽 공을 잘 치려면 막아놓고 팔을 빨리 빼야 됩니다. 팔을. 상체는 약간 막아놓고 팔을 빨리 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허리 턴이 팔보다 더 빨라야 돼요.
허리 턴이 먼저가 되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붙어 나오면서 그래야지 이 몸쪽 공을 잘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좌타자들은 일로 뛰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치고 나서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근데 우타자들은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럼 좌타자는 잡아당기면 이렇게 더 빠르잖아. 네.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웃코스 공략이 쉬워져요. 투수들이. 좌타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냥 치면서 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좌타자 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좌타자의 습성 때문에 이게 좌투수가 좌타자에게 유리하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게 눈에서 공이 멀어지잖아요. 좌투수가 던지는 공이 이것도 아웃코스네. 아웃코스잖아요. 우투수가 던지는 우타자 바깥쪽 공이 가장 공략하기가 어려운 공이에요. 왜냐? 눈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좋은 선구안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런을 많이 때리는 우타자들에게 우투수가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 던져야 되는 공은 무슨 공이냐? 아웃코스 꽉 찬 공. 거기서 떨어지는 슬라이더. 이 공이 이 힘 있는 우타자들에게 우투수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좌투수가 좌타자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코스 가장 먼 코스에 빠른 공 거기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잘 구사를 하게 되면 좌투수가 좌타자를 상대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윤두키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저는 현재 잠실 야구장에서 5년째 볼보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LG 팬인데 LG가 우승하면 볼보이도 은퇴하기로 했는데 혹시 40살 전에 은퇴가 가능할까요? 지금 38이실 거예요. 그러면 38, 39, 이제 2년, 3년 정도 남으신 네, 건데 그 안에 LG가 우승할 수 있냐? 저는 우승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그럼 볼보이 은퇴하시는 거네? 우승하시면. 직업을 잃으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직도 일부 야구선수 및 관계자분들이 볼보이를 단순 알바생이라고 깔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보여주는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볼보이는 돈보다는 야구와 특정 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팬들의 소중함을 더욱더 인식하는 성숙한 프로야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볼보이분들이 애정이 있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알바생이라고 이제 선수들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제 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글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이뿐만 아니라 스프링 캠프 때도 그렇고 시즌 때도 그렇고 이 선수들 연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볼 외야에 특히 이제 한 4-5명 이제 배치가 되면서 볼 주워갖고 이제 날라주는. 그리고 뭐 저기 배팅볼 던져주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공 받아주는 분들 시설도 막 설치해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왕조 재건님이신데 장승나님 투수 볼 회전수는 훈련해서 좋아질 수 없는 건가요? 훈련해서 좋아질 수가 있죠, 당연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뉴욕 매치에 제이콥 디그롬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미국에서 가장 빠른 디그롬. 네, 아. 99.2마일의 평균 구속을 거의 한 159.5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디그롬 선수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구속이 93.9마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8살 때 93.9, 29살 때 95.1, 지금 32살, 34살이 됐는데 99.2마일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구속이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습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겠죠. 근데 최근 미국 야구의 어떤 그 사이트에 가서 컬럼을 보니까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을 던지고 난 이후에 어떤 휴식을 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쉴 때는 푹 쉬어야 된대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되면 볼이 회전력도 좋아지고 스피드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KBO 리그에 있는 투수들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피지컬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연습으로 인해서 구속 상승과 회전수 상승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전수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 당연하죠. 여기 지금 왕조 재건님은 회전수가 늘 수 있냐 얘기인데 가능하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낭만 부모님께서 쓰셨습니다. 4년 연속 타율, 3할 오픈, 40홈런, 40도로, 180개 안타, 100득점 이상 타자, 4년 연속 20승 4패, 2.5의 평균 자책점 투수. 만약 같은 팀에 두 선수가 있다고 가정하여 FA 한 선수만 잡는다면 장사는 누구를 잡을까요? 예상 FA 금액도 어느 정도인지 예상해주세요. 네. 그 4년 연속 3할 오픈, 40홈런, 40도루, 180안타에 이 타자를 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투수가 경기를 빨리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4년 연속 20승 4패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승을 거뒀다는 거는 팀 타선의 도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20승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본 거는 평균 자책점이죠. 아, 2.5. 2.50이면 결국 경기당 거의 3점 내로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사실 승이라는 것은 최근에 어떤 그 세이버 쪽으로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승보다는 아무래도 평균 자책점, FIP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2.50이라는 평균 자책점을 봤을 때는 4년 연속 2.50이다? 그러면 저는 선택을 하죠.
만약에 FA 4년 기준으로 한다면 예상 금액은요? 이 선수가 나이가 몇 살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네. 이 선수가 4년 연속 24패를 했는데 만약 내년에 37이야. 네. 그럼 많은 금액을 받기가 어렵겠죠. 어.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성적을 올리고 30대 시작을 해. 그럼 무조건 100억대 이상이죠. 야, 100대 이상. 알겠습니다. 자, 평범한 기아 팬이신데요. 1번 타자 누가 맡게 될까요? 이거는 김종욱 감독이 어느 정도 언급을 했어요. 누구라고? 소크라테스 브리또 선수가 아마 1번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선수를요? 최원 선수가 빠진 부분을 이 선수가 평가가 사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예전부터 봐왔던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스피드도 있고 1번 타자로 적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댓글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모두 읽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니에요. 진취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진취적으로! 자, 저희 MLB 파크 올해부터 진취적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진취적으로 간다니까요. 자꾸 네가 본격적으로 하니까 나도 하고 싶잖아. 본격적으로! 구자욱 연봉 6억 요구? 구자욱 선수가 연봉이 지금 3억 6천이잖아요. 지금 내년엔, 그러니까 올해 시즌이죠. 올해 시즌 끝나고 이제 최대어잖아요. 지금 FA. 구자욱 선수가 사실 그동안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5천만 원 이상밖에 안 됐고, 조금 좋지 못했을 때 4천만 원 삭감한다 그래가지고, 구단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이게 스프링 캠프도 한 2주만 늦게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옵션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계약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또 이 신연봉제를 또 이게 채택을 했잖아요. 네. 2021 시즌에.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6천에서 최소한 5억은 넘을 것 같고요. 5억 5천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해 성적도 좋았고, 뭐, 거기다 또 20 달성했잖아요. 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골든글러브도 받았고. 맞아. 요즘엔 또 예능도 많이 나와서 몸값을 올리더라고. 여기서 상승나의 1분 승부 스타 갑니다. 이제 연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FA 100억이 난무하는 스토브리그, 일반인으로는 금액이 와닿지 않습니다. 1억이면 세금은 얼마나 떼고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상승나의 1분 승문 스타!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분 들어갑니다. 자, 프로야구 선수들은 10달로 나눠서 받습니다. 네. 10달로 나눠 받는 이유는 12달로 하게 되면, 구단에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0달로 이제 바뀌었죠. 만약에 10억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억씩이 찍히죠, 연봉에. 뭐 날짜마다 다 다른데 거의 대부분 구단들은 25일 날 월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른 날도 있어요. 제가 받았던 건 25일인데, 그럼 1억이면 기본적으로 3.3%를 띄죠. 자영업자니까? 그럼 330만 원을 띄고, 거기서 이제 상조회비를 띱니다. 상조회비라는 거는 연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돼. 차등으로 띄게 돼 있어요. 연봉을 만약에 뭐 3억 이상 받는 선수는 얼마를 띄고, 2억은 얼마, 1억은 얼마, 뭐 3천만, 5천만 원 이하는 얼마. 이렇게 이제 각 구단마다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억이면 제일 많이 내겠죠? 그거는 다 구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띄는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비를 띱니다. 에이전트비. 에이전트비가 이제 5%. 여기까지 내가. 야, 이씨! 야. 잠깐만, 내가 궁금해. 내가 궁금해. 도대체 이게 10억이면 네가 온 거야? 내가 궁금해. 나 얘기 안 하는 나 얘기 안 해. 자, 이거 끊기가 좀 그래서, 쌍순아, 1분만 더 해서. 쌍순아. 1분만 더 해주세요. 1분만 더 했어?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내가? 저기 지금 에이전트비 막 들어갔잖아요. 에이전트비가 시작합니다, 1분. 에이전트비가 3%에서 5%인데 거의 대부분 10억을 받는 선수들은 거의 5%일 거예요. 그러면 1억에서 5%면 얼마죠?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500이잖아요? 500. 500 뛰고 3.3% 뛰고 그러면 벌써 830만 원에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조회비까지 하게 되면 거의 1,000만 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고. 그러면 받는 금액이 9천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아마 그 세 개가 기본적으로 뛰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을 받는 연봉 선수가 10달로 쪼갰을 때 한 달에 받는 금액이 한 8,800 정도가 아마 될 것이다. 여기까지 정확하네. 야, 1분 딱 1초 넘었는데 지금 2분 안에 이게 이렇게 야, 내가 궁금했었는데 한 10억 정도 받는 선수들하면은 그러면 한 달에 1억. 받는 돈이 한 1억. 1억에서 이제 이것저것 뛰면 한 8,000, 8,900 정도 될 거예요. 2달 제외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세금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10억을 벌게 되면 일단은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의료보험 빼는 건 안 빼요? 의료보험은 거기서 빼는 게 아니지. 의료보험 나라에 내는 건데 의료보험은 제가 알기로 연봉 10억이 넘으면 의료보험이 한 달에 680인가 700만 원을 낸다더라고. 아니 그러면 아까 그 8,800에서 그것도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의료보험. 아니 그거는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자기 통장에서 빠지는 거지. 그건 여기 받으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왜냐면 이제 그 월급쟁이들은 다 거기서 의료보험.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의료보험비를 반반 내주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반 내주고 자기가 반 내고 그래서 반반 아니에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오히려 다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요. 연봉 10억을 넘기면 나라에 낼 수 있는 의료보험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7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한 달에. 그럼 벌써 그것만 빠지면 벌써 얼마예요? 달에 거의 2천이 빠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또 내야지. 내잖아요. 그럼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조금 더 아마 될 거예요. 여기서 장순아의 스무드사 문구 더블로 하나 더 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왜 네가 네 맘대로 만들어 뭘?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운동을 잘합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에 뭘 시키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스타번 가겠습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1분 갑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어떤 종목에 가능성을 보이느냐 문제겠죠? 가능성이 있냐? 네. 다 잘해. 다 잘해? 그럼 뭐 했다고?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장사 같은 야구를 시키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해외 진출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 연봉이 막 15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해외 생각하면 축구? 축구지. 해외 생각하면 축구인데 만약 국내 리그로 제한을 두게 되면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야구. 해외까지 생각을 한다면 축구. 네. 이렇게 해서 1분 죽다. 키가 크면 배구. 전성기 5년 양준혁 이대호예요. 요거 네. 있습니다. 보입니다. 1월 16일 10시 46분에 쓰셨네요. 응원팀 감독이라면 누구를? 양준혁, 이대호, 전성기 5년이다. 와. 전성기 5년이면 무조건 이대호지. 이대호는 제가 봤을 때 KBO 리그 최고의 타자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비교 자체는 돼요. 네, 비교는 된다. 양준혁도 뛰어난 타자니까. 근데 이대호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전성기 때 이대호라면 뭐. 전성기라고 더더욱 이대호를 넘어설 수 없지. 정우영 선발 전환. 정우영 선발전은 언제가 될까요? 16일 9시 7분에 쓰셨네요. 정우영을 선발로 쓴다? 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구질이 두 개예요. 투심하고 슬라이더를 던지거든요. 맞아요. 구질이 좀 단조로워요. 아마 근데 정우영 선수를 선발을 하고 싶어 하겠죠. 아무래도 선발이 오히려 이제 꼬박꼬박 이제 4일, 5일 쉬고 이제 로테이션을 돌 수 있으니까 선수 생명 이제 길게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불펜 같은 경우에는 이닝수로 보면 굉장히 짧지만 매일매일 또 몸을 풀어야 되고 언제 등판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젊은 선수들은, 일단 가능성 있는 선수들은 선발로 키우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발로 가려면 정우영 선수는 구종을 하나 더 늘려야 돼요. 구종을 늘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 네, 되겠다. 두 가지 갖고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빠른 공을 갖고 있지만 이재학 선수 보세요. 빠른 공, 체인지업 한계점에 부딪히거든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종을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한 이후에 선발 전환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수 5명 풀립니다. 1월 15일 14시 15분에 쓰셨는데요.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박세혁, 이재원까지. 양의지 선수가 이제 두 번째 FA는 이제 B등급이고요. 네. 유강남 선수 아마 A등급일 거예요. 네. 박동원 선수도 A등급이고, 박세혁 선수도 A등급이고, 이재원 선수 이제 두 번째. 양의지, 이재원이 네. 두 번째네. 양의지 선수를 기아에서 데려가지 않을까? 나성범 선수를 사실 데려갔잖아요. 근데 나성범 선수가 장주 진흥구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같은 지능구잖아요. 양의지 선수도 진흥구 출신이거든요. 87년생. 올해 기아가 어느 정도 한 5, 6위권에 성적을 내고 내년에 양의지를 딱 영입을 해서 뭐 지명타자로 써도 되니까, 양의지는. 그러면 이제 활용 점점을 찍지 않을까요? 야, 아니 근데 우리 정석 선배님 성향을 봤을 때는 야, 한번 잡을 것 같아. 네. 유강남은 LG에서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고, 박동원은 박동원은 지금 계속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나오고 있고. 예. 박세혁도 두산에서 놓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세혁도 이게 약간 내가 봤을 때 아리까리한 게, 안 하고 좀 부상당하면서 작년 시즌에 네, 맞았죠. 완전히 죽었잖아요 지금. 네. 근데 또 포스트 시즌 또 잘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 박세혁 선수가 갖고 있는 또 이 어떤 그 수비에 대한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두산 베어스 쪽에서는 뭐 적정 금액에 잡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원 선수도 이제 또 이재원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좀 잘할 거라는 예상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좀 계속 못 해와가지고 FA 앞두고 좀 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FA 하고 나서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지. 올해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구단에서는 크게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 번 더 했었었고. 예. 역대 가장 간지났던 선수는 누구 꼽으시나요? 저는 김재현. 94년 김재현입니다. 간지나지. 간지 잘잘 흐르지.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선수예요. 김재현 선수. 김재현 선수. 지금은 이제 스포의 해설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리고 밑에 이상훈. 마운드에 올라오면 야생마. 머리 막 휘날리면서 막 이상훈. LG 트윈스의 이상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상훈 선배하고 김재현 선배. 좀 뭔가 간지가 있어요, 진짜.
상훈 형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2002년도 아시안게임 같이 대표팀 했었거든요. 오. 네. 이게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카리스마가 쩔어. 그리고 딱 게임 끝나고 이제 밴드 하러 가고. 근데 기타 잘 못 치더라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재현이 형,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서 배트를 던지는 폼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스윙 자체도 진짜 멋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윙을 갖고 있는 네, 타자였습니다. 멋들어지는 선수들을 꼽아봤는데 김재현 선수가 첫 번째 싹 올라와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멋들어지는 선수 하면 장순하지 진짜 영원한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장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같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진짜 저희 또 이제 댓글화의 글이 풍성하다 보니까 저희 댓글 읽는 게 거의 절반 시간이고 MLB파크가 절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줄여도 이렇게 근데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우리 예전에 생각해봐요. 초창기 때 댓글 질문도 우리 댓글에 달아주지도 않았어. 우리는 초심을 잃었다니까요 지금. 방송 장비부터 늘리는 게 초심을 잃었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카메라 커팅기 놓고 조명기 놓고 우리가 둘, 셋, 넷, 넷. 우리가 방송을 했냐고요. 우리 하나 어디 가서 조그만 거 5개였는데. 아니 우리가 초심을 잃었어. 우리 방송 카메라 하나로 둘이 찍을 때도 있었어요. 장현 씨는 저기 뭐 허문회 감독 잘리고 허문회 감독 경질되고 여름에 우리 카메라 하나 놓고 둘이 찍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적 있었죠. 저기 오승환 선수 인터뷰로 갔을 때 카메라 2대로 하나는 저희 스마트폰이었고 하나는 그래. 오승환 선수가 이거 어디예요? 야구라나 채널 얘기도 못 하고. 그렇지. 그 모양 봐. 우리 초심을 잃었나? 구독자가 이게 확 늘다 보니까 초심을 잃었어요. 이게 초심을 잃은 겁니까? 구독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사실. 아니, 초심을 잃었어. 그러니까 구독 당분간 좀 누르지 마세요. 얘가 초심을 잃었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말 이 수구라를 위해서 댓글을 위해서 준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가 막혀. 네, 이렇게 준비합니다. 와, 이렇게 준비해요. 진짜 캡처해가지고. 장순환 스토브리그 때 진짜 할 게 없나 봐. 얘는 할 게 없다니. 야구라 팬들분들께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정합니다. 강캐는 그냥 와요. 네? 네, 그냥 핸드폰에 몇 글자 써가지고 그냥 숟가락 얹어가지고 방송 내가 그냥 막 웃어주고 같이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안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오라 된다. 댓글로 오라. 말이 길어지면 큰일 나겠어. 지금 1000기 누설할 뻔했어. 자, 빨리 끊을게요.